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상처 소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떨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의미는 이제 균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 멸균을 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의학적인 얘기 말고 소독의 본질이 무엇인가, 소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독을 그 영어로는 disinfection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우리가 상처 치료라고 하죠. 네, 소독의 개념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상처를 소독할 때, 치료할 때 우리가 드레싱이라는 말을 의사들이 주로 합니다. 드레싱. 많이들 들어보신 말이죠. 드레싱. 영어로는 예, 원래 드레스라는 말이 옷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옷을 입힌다.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음식에도 이 위에 뭐 이렇게 뿌릴 때 그걸 드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환부,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부위에 거기에 이제 거즈나 압박붕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덧대는 것, 이것이 이제 드레싱인데 그런 행위를 우리가 보통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독한다 할 때 우리가 드레싱한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뭐 멸균이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것.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는다. 그런 것처럼 소독을 할 때는 물론 그 소독액을 써서 균을 완전히 없애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우리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고 또 때로는 제대로 못해서 혼나기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의 상처를 이렇게 회진대 돌아보시고 지저분하다든지 뭔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호되게 나무라시곤 하셨는데 그때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독이란 드레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해서 그 뒤에 그 디스인펙션 멸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독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집에서 소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독을 언제 해야 되는가? 이건 소독을 해야 될지 소독을 안 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물론 이것은 상처 소독입니다. 상처가 난 부위에 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는 피부가 손상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멍들었다, 아프다 이거 소독 안 하겠죠.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소독을 왜 하는가 하면 피부가 손상되어서 그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어막이거든요.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장기가 바로 피부인데 이 피부가 손상이 되면 1차적인 그 방어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피부가 손상된 경우는 바로 피가 날 때, 그렇죠.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지혈을 하고 뭐 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처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 물론 피가 조금 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끓여가지고 살짝 피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피가 난다는 말은 피부가 손상되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소독은 해야 됩니다. 또 진물이 나올 때,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안에서 피부가 상처를 입고 그 부위에서 안에서 어떤 액체가 흘러나올 때 그때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니까 바깥에서 안으로도 무엇인가 균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 보면 언제 이제 상처가 나서 병원에 오셔서 소독을 했단 말이죠. 처치를 하고 소독을 하실 때 언제까지 병원에 나와야 하는지, 언제가 되면 소독을 안 해도 되는지라고 생각할 때 거지에 상처 부위에 된 거지에 아무것도 묻어 나오지 않을 때, 피도 안 묻어 나오고 진물도 묻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소독은 별 의미가 없다. 소독을 안 해도 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일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꾸로 말해서 피라나 진물이 묻어 나올 때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든지 병원에서 하든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심하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심한 상처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 피가 살짝 끓긴 정도다. 이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되겠죠. 하지만 피가 많이 난다. 그럼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지혈이 가능합니다만, 지혈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한 상처, 즉 피가 많이 났을 때는 뭔가 조직에 신경이나 인대나 힘줄이나 어떤 혈관 손상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먼저 보고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심할 때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물론 나아지는 과정에서 상처가 좀 많이 낫는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병원에 안 가도 되겠죠. 다음은 잘 낫지 않을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감염이 되었다든지 곪는다든지 아니면 시일이 지나도 오히려 더 심해진다든지 또는 호전이 되지 않을 때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실제로는 또 이 상식적인 것을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안 가서 상처가 깊어지거나 상처가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한 번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을 해서 예를 든다면 나는 자주 못 올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것을 너무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처음에는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뭐 오실 수도 있고 또는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상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동영상이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